있었던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한 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 후배가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꿈을 꾸는 곳입니다. 자, 이남희 차장.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주로 가볼까요? 네, 바로 전주병 얘기죠. 네. 자, 이 지역구는요, 뭐 지금 네. 정말 엎치락뒤치락인데요. 네. 바로 서울대 전주고 선후배이자 서울대 국사학과 10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정동영 국민의당 후보가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김성주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지만요. 또 다른 기관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또 정동영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판세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엎치락뒤치락 혼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들이 이제 사적 감정이랄까 예전에 같이 정치도 하고 이제 정동영 후보가 이제 당 의장도 하고 또 대선 도전하는 그 국면에서는 김성주 후보가 이제 보좌야 하는 역할을 좀 했다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KBS에서 전주 지역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둘 사람의 경쟁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면 김성주 후보가 핵심 측근이었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김성주 후보의 인연은 14년 전에 끊어졌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정책 공약 담당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2007년 대선 때 투표 전날 밤 피를 토하는 글로써 정동영 후보의 당선을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그런 면에서는 저는 도지사 하려고 나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도지사 하겠다고 해본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간 얘기 말고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하세요. 지난 지방선거 실제로 전라북도 도지사 출마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남의 속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발언을 합니까? 좀 하나씩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남희 차장. 네. 두 분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바로 과거 이제 1990년대는요. 그러니까 네. 김성주 후보가 바로 그 정동영 후보의 그러니까 보좌관이라고 하기는 맞지 않다. 네. 그런데 무급으로 정책 공약 관련해 가지고 자원에서 도와준 적이 있고 바로 정동영 후보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열심히 도왔다. 이것이 이제 양측의 설명입니다. 결국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대 국사학과 선후배 사이고요. 네. 굉장히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 인연인데 지금 이번 총선 때문에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고요. 이제 김성주 후보는 정동영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울에서 실패한 형이 돌아와서 동생 자리 뺏는다고 이렇게 계속 공세를 펼치고. 근데 박상우 부국장 저렇게 한번 이렇게 보스를 위해서 무급이지만 한 5, 6년 정도 정책 봉사를 했었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서열이 딱 짜여지면 그건 바뀌기 좀 어려운 겁니까? 이제 본인은 사실은 네. 옛날 그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네. 힘이 셌던 친구들은 항상 약했던 친구들을 네. 커서도 자기 네.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이 사실 자신의 밑에서 일시 도왔던 사람에 불과한데 네. 마치 본인이 나를 위해서 정동영 후보의 입장에서는 네.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존재였던 것처럼 하는 것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딱 자르면서 그래서 아까 형이 동생 자리 뺏으러 돌아왔다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저 친구한테 많은 빚진 이런 신세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같은데 14년 전에 우리 둘 사이 인연은 끊어졌습니다라고 네. 정동영 후보가 아주 딱 잘라 말하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저런 과거에 모시던 분이 사실은 거꾸로 좀 위치가 올라가고 저러면서 또 어떤 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저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역 하나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인데 용인, 수원 이 10곳 선거 판세를 놓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자, 어떻습니까? 예, 지금 경기 용인정 5일자 여론조사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인 표창원 후보가 43.3%로 현역 의원인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를 29.0%를 지지를 받고 있는 이상일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죠. 오차의 범위를 크게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MBC가 어제 보도한 건데요. 4월 1일, 2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참 조사 오락가락합니다.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예, 이게 3일자 또 같은 지역 조사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는 또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가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표창원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어느 후보가 더 우세하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는 것 같지만 요철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여긴 또 크게 앞서는 것 같고 어쨌건 문재인 대표가 표창원 후보의 당선을 많이 기원하는 모습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직접 그 지역을 방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수도권 유세를 하면서 표창원 후보 지역에 갔는데요. 표창원 후보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영입 인사 1호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실제 영입 인사 중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표가 직접 지원 유세도 하고 돈독한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 가보겠는데요. 여기도요. 이제 여론조사 2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것과 다른 것 한번 숫자를 바꿔가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왔다 갔다 해주시면 그 차이를 더 극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이틀 사이에 한쪽에서는 오차범위를 확실하게 벗어나서 김진표 후보가 네. 무려 45.9%포인트로 거의 20% 가까이 앞지르고 있는데 이 불과 이틀 전이면 물론 그런데 이 두 개는 또 조사기관이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네. 이틀 전에는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오히려 조금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요. 네. 여론조사 이 방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이나 합당한 그러니까 참고지라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혹까지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또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접전이 벌어지는데 오늘 김진표 더민주당 후보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선관위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군요. 그 얼마 전에 여기 채널에서도 보도를 했었던 쌀을 그렇죠. 나눠주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쌀을 나눠주는 게 본인은 직접 본인이 나눠준 거 어떤 선거와 관련해서 나눠준 게 아니라 그냥 이천 시장에서 좋은 쌀이라고 해서 소개해준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그거를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이 시점에서 고발한 것은 분명한 선거 개입이라고 약간 이제 피해자로서의 모습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수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선거 결과가 있는데 정말로 이번 늘 그렇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참 알기 어려운 일인데요. 자, 이번에 또 8번째 소식 통해서 정치 얘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